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소영입니다. 2025년 마지막 거래일 잘 보내셨나요? 우리 이제 2025년은 보내주고 2026년을 계획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나와 계시네요. 먼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부장 그리고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네. 올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피를 돌파했죠. 주요국 증시 중에 상승률 1위, 무려 75%의 급등을 보인 한 해였습니다. 이 한 해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두 분이 보는 2025년에 핫하게 잘 걷던 섹터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로봇, 두 번째는 AI 반도체입니다. 로봇 하반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죠. 두 분은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실지 먼저 이성웅 위원부터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인력 문제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글로벌 로봇 육성 정책의 원년이었다 이렇게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올해 연말 증시의 로봇이 정말 이렇게 강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올 한 해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좀 찾아보니까 이 원익홀딩스랑 로보티즈가 나오던데 그것만 봐도 로봇 이야기를 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이성웅 요원부터 로봇에 대한 이야기 좀 풀어주세요. 우선 이제 로봇이라는 그 섹터 자체는 몇십 년 전부터 좀 있었던 섹터라고 볼 수 있겠고, 인력난 제가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도 10년, 20년 전, 30년 전에도 항상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냐 마냐 이 부분은 진짜 정말 재작년까지도 설왕설래했던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올해 왜 로봇 섹터가 이렇게 핫했었냐? 네. 선택이 아닌 정말 실질적인 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올해 이 로봇 산업의 종목들이 좀 크게 올해 가장 핫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연구실에서 이제 그 공부하는 또 이제 그걸 계속해서 어떤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은 이제 협동 로봇이라는 우선 키워드 트렌드가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전에 어떤 협동 로봇이라고 한다면은 로봇이라고 해도 좀 위험하니까 안전 펜스 치면서 공장에서 같이 따로따로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안전 펜스 없이 이제 그 로봇과 같이 작업도 하고 일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의 어떤 제조업 쪽에서 시작으로 협동 로봇이란 부분이 키워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로봇도 어쩔 수 없는 로봇 기업들의 주가를 본다면 어쩔 수 없는 게 이 AI 쪽과 연결이 또 이제 하반기 때 많이 돼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한강을 걷는 산책 로봇이나 또 이제 지금 좀 약간 실생활에 하고 있지만 서빙 로봇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AI 쪽과 결합을 하면서 이 로봇 산업을 제 성장주에 대한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은 이 로봇 쪽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인력난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정말 그 부분을 현실화를 너무 빨리 하고 이 부분은 이제 대기업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근데 크게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그리고 이제 중국 쪽 이제 로봇 굵기 휴머노이드 굵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하반기 때 정말 잘 어울려지면서 우리나라 이 로봇 관련 기업들이 잘 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도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근데 다만 올해가 지금 로봇 주가만 본다고 하면은 많이 올라간 부분을 둘째치고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앞서서 제가 투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정말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이 부분이 내년에 얼만큼 이제 그 매출로 잡히냐, 또 얼마나 이 로봇 산업이 정말 이제 화랑이 되냐, 그러니까 숫자로 매겨지는 산업으로 되냐 이 부분을 정말 지켜봐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주가가 좀 로봇이 기업들이 많이 올랐다 밸류적인 측면으로는 이 지금은 오버슈팅 맞죠. 하지만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밸류에 대한 타당성을 보여줘야 되는 것도 좀 숙제로 좀 자리 잡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로봇주들의 상승을 이끈 배경은 좀 투자가 집행됐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지만 이게 내년까지 그 후에까지도 지속되려면 좀 그 성과가 가시화돼야지 좀 뒷받침해줄 수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김성훈 의원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글로벌 로봇 육성 정책의 원년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역시 올해 투자 성과를 좀 보신 걸까요? 네, 뭐 투자 성과를 보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미국을 비롯해서 이런 글로벌 로봇 정책에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그런 것들 지원을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또 노란봉투법에 대한 시행이 이제 내년 3월에 시작이 되는데, 장기간의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과로사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최근에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법안에서 핵심은 이제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이 노동자의 업무상 이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측에서 이제 쓰는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쟁의가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이제 그 업무를 또 지연시킬 때 공사 지연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사실은 이 사측에서는 빠르게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비롯해서 뭐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됐었다. 저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 봤을 때는 현대무백스를 비롯해서 벌써 흑자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도 이제는 액추에이터 시장에서 벌써 성과를 예상보다 빠르게 내는 기업들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 주가는 벌써 바닥에서 뭐 레벨이 한 6배, 7배까지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지금은 산업에서 이제 투입이 되는 의료용이라든지 아니면은 3D 관련돼서 우리가 미국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업률이 뭐 3%에서 4%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어찌 보면은 3D 산업에서 이런 실업률에 대한 정체성, 그러니까 인력이 계속 부족한 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산업을 메꿔줄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바로 로봇이었다는 게 이제부터 이제 판명이 되는 상황이고, 뭐 일단 내년 들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노란봉투 시행에서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은 것이 스마트 팩토리 쪽의 관련 주들이었다면은 저는 이제는 사실은 아마도 로봇 시장에서 끝판왕이었던 휴머노이드 로봇이 진짜 산업에 이제 투입이 되면서 그것이 이족이 됐든 아니면은 박형이 됐든, 사실 박형이 먼저긴 하지만 이족 로봇이 얼마 전에 우리 중국에서 유니트리라고 하는 기업이 댄스의 무대에서 몇 바퀴를 돌면서 그런 율동을 하는, 이게 보니까 사람의 신체 구조보다 키가 좀 작더라고요. 이게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점을 어느 방법으로 계속 해결이 되는지의 여부도 굉장히 관건이긴 하지만, 일단은 사람의 모션을 정확하게 흉내를 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서의 액추에이터 시장, 액추에이터 하면은 사실 로봇의 GPU와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액추에이터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로봇 관련주 중에서 저희가 아직도 지금 저평가 영역에서 주인공을 계속 찾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미 부담감이 없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도 한번 가져볼 때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로봇 시장이 성장기에 이제 진입하기 어느 정도의 개화기에 들어왔지만, 사실 그것을 종목을 고르기 위한 난이도는 내년도에 좀 더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것을 찾는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좀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뭐 액추에이터나 이쪽이 좀 불을 뿜었다면, 이 내년에는 이를 넘어서 휴머노이드 쪽으로 좀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계시고요. 그 가운데 종목 선별 난이도는 조금 높아질 내년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네요. 그럼 이제 이성웅 의원께도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김성훈 의원은 이제는 휴머노이드 짚어주셨는데, 사실 휴머노이드, 산업 로봇, 협동 로봇, 뭐 피지컬 AI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안에서 내년에 유망할 분야는 좀 어느 쪽으로 보세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의료 로봇 있잖아요. 예, 의료 로봇 같은 경우가
뭐 고영이 올해 정말 그 FDA 승인 받은 이후에 뇌수술 쪽으로 정말 핫했던 그런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다른 이제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가 아직은 이제 저는 시작 단계라고 봐요. 시작 단계라고 보고,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에도 이제 이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런 로봇에 대한 부분이 좀 약간 독자적으로 좀 우리만의 좀 K 로봇이라고 했을 때 글로벌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의료 로봇 쪽에서의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말씀드렸던 뭐 고영 같은 경우도 본업은 좀 따로 있잖아요. 네. 본업은 좀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서의 뭐 따로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의료 로봇 쪽에서의 기업들도 괜찮고, 최근에는 이 뭐 큐렉소, 뭐 인공관절 쪽, 네. 그리고 뭐 미래컴퍼니나 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이제 그 평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창적인 이 로봇 관련도 거의 다 많이 올랐어요. 오른 기업에서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의료 로봇 쪽을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로봇 섹터 중에서도 주가가 올라가는 그 경로가 또 많이 틀리거든요.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협업, 지분인수, 유로 이런 기업들, 이런 대기업과 협업에 대한 모멘텀으로 많이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재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어떤 로봇 안에서의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SPG나 SBB테크 이런 감속기나 이런 이 독창적인 부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이제 로봇주들이 한 번 쭉 올랐을 때 쉬어간다라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약간의 좀 숨고르기 과정을 분명히 거치겠죠. 당연히 이 밸류가 측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좀 올라갔다는 부분은 언젠가는 숨고르기가 지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 과거에도 좀 그랬었거든요. 그때 한번 레벨업을 좀 할 때 어떤 종목들이 갈까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전에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슬림화 작업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안에서도 이제 뭐 의료 로봇의 고영이 좀 두드러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대기업과 협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약간 그런 모멘텀은 이미 주가에 좀 받았고, 대기업과의 협업에 대한 뭐 지분 인수나 이런 부분은 약간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독창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도 앞서서 말씀드린 의료 로봇 기업들 고영이나 또 이제 내재화를 하고 있는 뭐 SPG나 이런 기업들을 살펴봐야 되고, 뭐 밸류적인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역시 현대모비스죠. 네. 스마트 팩토리나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모비스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본업에 대한 실적, 그러니까 밸류적인 측면이 좀 갖춰진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로봇주들의 급격한 상승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고영도 지금도 괜찮고 뭐 SPG나 이런 기업도 괜찮은데, 좀 중장기적으로 좀 편하게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현대모비스나 또 이제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다양한 섹터들이 있지만 그 안에선 좀 의료 로봇 쪽을 보는 게 좋겠고,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편하게 가져가고 싶다면 현대모백스나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로도 관심 가져보자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좀 로봇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로는 AI 반도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도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마지막 날 또 불을 뿜어줬잖아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러면 김성훈 의원부터 한 줄평 들어볼까요? 네. AI의 버블로는 기회였다, 이렇게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회였다. 그러면 이성훈 의원은요? 올해 많이 벌었지만 내년에는 더 회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욕심을 더 크게 가져라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김성훈 의원과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버블로는 기회였다라고 하시는데, 그 기회를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늘. 그래서 이제 분할로 잡으라고도 말씀을 간혹 드렸었는데, 네. 그게 사실 이런 것 같아요. 50만 원 근처까지 조정을 받으면 사실 두려움에 또 터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왠지. 그래서 더 못 들어가는 반면, 오히려 주가가 또 오르면
오른다고 해서 너무 높은 밸류가 아닌가 해서 빨리 팔어. 또 못 들어가는 네.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도 그게 사실은 상승 여력이 많은 종목일수록 그렇게 좀 우리의 뇌리 속에는 좀 헷갈림의 연속이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AI 버블에 대해서는 기회라고 말씀드린 건 이번에 사실 오라클이 가진 이 산업의 구조적인 포지션, 이 AI 국면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어찌 보면 저는 이 오쪽이라고 불리우는 이 오라클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 하이퍼스케일러 안에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M7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이 오라클이 AI의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서 사실 뒤늦게 너무 이제 공격적인 이 투자를 푸시를 감행했다는 것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왔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아니면은 구글 대규모 AI 이 워크로드를 잘 짜고 있었던 기업들은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풍부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의 헤게모니를 잘 우리가 수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투자를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정도에도 똑같은 AI 버블론이 또다시 나온다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삼성전자도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도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향 장비 반도체 반입에 대해서 미국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오면서 오늘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장을 바닥에서 바로 이끌어주는 그런 긍정적인 마지막을 또 휘날레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4 관련돼서 확장 투자를 좀 빨리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쪽에서 아마도 연초부터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빠르게 좀 더 이제 수급으로서도 우리가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 장비 제가 앞전에 이제 AI 버블론 얘기 나왔을 때는 반도체 투톤만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셔도 수익권으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했는데 지금은 그 확장세가 장비 쪽이나 소재 쪽으로도 일부 종목들을 좀 분산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또 이것이 악재인지는 모르겠어요. 내년에 창신 메모리가 이제 IPO를 합니다. 중국에서. 네. 그래서 그 IPO 자금을 가지고 나서 이 웨이퍼에 대한 공장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올해보다 그렇다면 디램이라든가 이런 가격에 대한 병목 현상이 오히려 해소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가격에 대한 랠리가 좀 더 꺾일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창신 메모리는 어느 정도 우리의 반도체 투톱보다는 좀 아래에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쟁의 레벨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한계점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만약에 반도체 관련돼서 저희가 뭐 1, 2, 3를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신 분들은 소부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네. 보유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우리의 포트폴리오 지갑 안에 뭐 이제 누는 작업을 시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궁금했던 게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소부장 쪽으로도 좀 눈을 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돌릴 필요 없이 다 같이 담아도 될 것 같다. 이젠 투자에 대한 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담으면 좋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성웅 의원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년엔 좀 회수 시기가 온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죠. 이제 삼성전자가 아시겠지만 이제 HBM 쪽에서의 SK하이닉스에 이제 뒤졌던 그런 상황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5세대 쪽에서의 그 엔비디아 납품, 또 이제 그 6세대 HBM4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론 이제 SK하이닉스가 독점을 할 거예요. 초반에는 독점을 할 텐데 지금 이 삼성전자의 6세대 그 HBM 같은 경우에 좀 고객사에서 먼저 좀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네. 샘플 테스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전방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뭐 구글이나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이 샘플 테스트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전에 이 삼성전자의 이 올해 3분기에 이 DS 그 반도체 부분 쪽에서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부분의 우려는 전부 다 좀 거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이제 회수 시기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 6세대 쪽에서의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떤 독점화라기보다도 독점화는 맞겠죠. 네. 이 경쟁으로 인한 이 실적에 대한 그 내년은 정말 더 올해보다 그 이상을 기대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가 올해 이제 이 반도체 부분 쪽에서 수장도 이제 바꾸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삼성전자 쪽에서의 그 어떤 좀 관계자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올해 뭐 여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뭐 어떤 엔비디아 관계에 있어서 정말 그 주눅이 많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게 이 HBM뿐만 아니라 HBM의 그런 생산성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이제 DDR4나 그리고 DDR5나 이 낸드 쪽에서 생산이 그 떨어지면서 이 가격이 오르면서 이쪽에서의 실적이 지금 더 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가 오히려 좀 하이닉스보다도 지금 당장 이 뭐 PBR이나 구조를 본다고 한다면은 들어가긴 편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지만은 이번 주에 이제 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해제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좀 이번 주에 다시 그 하이닉스가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약간 유동적인 효과는 지난주보다는 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는 그 작년만큼의 이 하이닉스가 독주하는 그런 분위기는 올해 하반기로 가서 끝났고 내년에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역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초반에 분명히 SK하이닉스가 거의 그 독점을 할 텐데 그런 이 독점에 대한 점유율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뭐 그 하이닉스를 더 사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내년에 주가 수준은 비슷할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뭐 하이닉스의 독주가 좀 두드러졌다면 내년에는 삼성전자도 같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의견을 주셨네요. 그럼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 사실 여기에 또 올해 핫했던 섹터 중에 지금 조방원은 또 안 보고 가기가 살짝 아쉬운 것 같아서 또 질문을 짧게 드려볼게요. 김성원 의원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섹터들의 올해 상반기엔 정말 좋았는데 하반기엔 좀 둔해졌잖아요. 이 중장기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제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조선주들도 뭐 핵잠수함 이슈나 그다음에 마스과 관련 이벤트들이 하나 둘씩 반응을 했던 이 하나조선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오션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의 레벨은 한 단계 높아질 가능성들이 충분히 농후하고, 그리고 전에도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기존의 이제 조방원 관련주들은 이제 수주 잔고에 대한 모멘텀들은 많이 사라진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더 어제 이어서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구조의 레벨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한 5조 정도의 수주를 따냈잖아요. 그만큼 눈높이가 이제는 1조, 2조에서는 움직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SMR 관련돼서 아직 준공이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일부분의 이런 가스터빈과 관련돼서 수주 일부 소식이 있더라도 움직임이 굉장히 둔할 거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큰 이벤트들이 작용을 해야 이 조방원에 대한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움직임들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을 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저는 일단은 뭐 이 조방원의 움직임들은 그래도 좀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둔할 거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이벤트들이 터질 때마다 이제 한 뭐 저점에서 일부 조정을 받을 시에는 전고점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약 한 20% 뭐 10% 이내의 수익률 달성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급이 유동성이 그렇게 사실은 풍부하더라도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주도주 쪽으로. 그래 본다면은 저는 일단 아직은 투자할 만한 장기 투자할 만한 상황 아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에 좀 불을 뿜었던 만큼 조금 더 강한 도파민이 필요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럼 이성웅 의원도 그렇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조방원 섹터에 대한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조방원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력은 둘째 치더라도 조선 방사는 이제 실적주잖아요. 네. 이제 앞서서 저희가 AI 반도체 얘기하면서 뭐 삼성전자가 올해 100% 넘었고 SK하이닉스가 200% 넘었다고 하지만 오늘 올해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이 끝났잖아요. 네. 올해 하나오션도 지금 200%가 넘었고 삼성중공업도 100%가 넘었던 상황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방산주들은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이 세 자리, 특히 현대로템 270% 이상 올랐던 상황에서 지금은 약간 AI 반도체 쪽으로의 유동성이 좀 몰리는 부분으로 이 하반기 때 좀 이 AI 반도체 쪽에서의 관심이 높아지긴 하지만 이 길게 본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실적주들은 올해 전부 다 안정적으로 세 자릿수 이상의 실적은 그 주가 상승률은 다 보였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조선 쪽도 그렇고 뭐 조선 쪽도 지금은 2, 3개월치에 2, 3년치의 실적 수주 부분은 전부 다 가져온 상태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랠리 부분은 내년에도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수급적인 면이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실적에 대한 증가 속도는 이 반도체 못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큰 전제로 말씀드리면 그냥 반도체가 오른 게 아니잖아요. AI 쪽과 겹쳐서 이 HBM이 나왔고 이 부분이 이 반도체 산업을 부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은 AI 쪽과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전력난에 의한 수혜를 좀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 원자력 그 조선과 방산 대비해서는 원자력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약간의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 원자력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AI에 대한 수혜는 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올해를 좀 뜨겁게 달궜던 로봇, AI 반도체, 그리고 짧게 조선방산 원전까지 좀 체크해봤고요. 내년 이 붉은 말의 해를 뜨겁게 치고 나갈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내년 유망업종 찾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주항공, 두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스페이스X 내년까지 가나요? 먼저 우주항공에 대한 한 줄평 이성욱 요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주항공 같은 게 뭐 주가는 좀 선반영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머스크가 이끄는 최고의 테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뷰가 살짝 나뉘는 것 같은데 먼저 그러면 긍정적인 좀 답변을 주실 것 같은 김성은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결국 제가 로봇 얘기하다가 머스크 얘기를 하려고 하다 참았거든요. 네. 이 위성에서 하려고. 결국 26년도도 주인공은 머스크가 될 확률이 조금 더 높고 그 주인공의 해가 장기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스페이스X의 사업 구조는 저희가 이제 이 재사용 로켓에 대한 발사 당장은 그리고 이 위성 인터넷 서비스 이 두 축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재사용 로켓 이 팔콘 9이 올해 발사 횟수만 한 150회, 160개, 160회까지도 지금 도달하고 있는데 그것의 재원은 지금은 이제 스타링크에서 계속 재원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스타링크가 중요한 게 차세대 6G에 대한 기술과 결합을 해서 자율주행의 이런 이 자동차와 그다음에 UAM, 뭐 드론 네트워크 이런 것을 구축을 해야 되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사실 이런 그 관련주들의 흐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26년도에 상장 계획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불을 뿜었는데 이것은 저는 예정된 결과로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로봇을 얘기할 때 저는 뭐 전쟁에 이제는 투입이 될 만한 요소들도 장기간에 보면은 많이 있다. 결국은 지구가 뭐 이 행성에 대해서 충돌해서 멸망을 했던 로봇에 의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빠른 또 멸망 스토리를 가졌던 결국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또 길은 우주나 달에 착륙을 해서 가야죠. 거기 정착을 네. 해서 이 인류의 삶을 더 영위할 수 있는 뭐 저의 세대까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장수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그때까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스페이스X에 대한 성공 가도는 아마 내년이 끝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본다면은 스페이스X의 밸류체인 라인들이 딱 정해져는 있어요. 당장은 특수학금을 납품하는 오늘도 장 마감에 스피어가 사실 장중에 잠잠하다가 1시 이후부터 종가상의 이런 그 피날레를 보여주려고 했던지 그러네요. 반등을 VI가 확 걸리면서. 굉장히 강하게 걸리면서 좀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원래 스페이스X를 투자했을 때 주인공이 누가 될까, 1등주는 누가 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거든요. 네. 미래에셋 관련된 벤처 투자라든가 또 우리를 일부는 살짝 물을 먹였지만 미래에셋 증권에 투자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면 앞으로도의 주인공은 HVM과 스피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스피어 같은 경우는 매출만 따져도 작년 대비 막 6배, 7배씩 늘어나고 아마 하루가 다르게끔 수주 잔고가 계속 쌓여지고 있고 지금 1,000억 원 이상 지금 쌓여 있는 상태고 실적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일단 내년까지는 이 두 종목에서 우리가 승부를 봐도 충분한 수익률을 창출해낼 수 있고 HVM도 어느덧 5만 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저는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대형주 단에서는 이 방산주의 모멘텀보다는 지금 우주항공 섹터,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에 대해서도 2032년까지 달 탐사선을 이제 발사를 하겠다라고 명시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수주를 따내고 있는 뭐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 근데 포지션 자체는 저는 별로 우리나라 쪽의 밸류체인은 약하다. 스페이스X만 보고 따라가자. 그것이 바로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인류의 미래는 우주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 안에서는 스피어나 HVM 같은 수주 공시가 정말 따박따박 찍히는 종목들에 대해선 중장기적 관심이 유효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좀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성욱 요원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주가는 좀 선반영돼 있다라고 좀 단호하게 한 줄 평을 주셨는데 그럼 우주항공 섹터는 올해로 끝인 걸까요? 앵커니까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주가는 선반영되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주가는 선반영된다. 라는 건데 네. 일단은 지금 그 우주 산업에 대한 그 어떤 상용화 이런 부분이 좀 멀고 가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은 또 선반영된다. 제가 이 뜻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선반영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네.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좀 앞에서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저는 우주 산업을 내년에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내년에도 분명히 우주 산업은 성장주일 거예요. 실적으로 잡히는 구조는 아닐 것 같고 근데 이 주가가 선반영된다. 분명히 몇 년 후에 어떤 이 실질적인 산업에 대한 부흥은 내년의 주가의 우주항공 기업들한테 선반영 될 가능성이 올해 로봇 기업들처럼 굉장히 확률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게 저는 이제 이 스페이스X의 상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키워드가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제 스페이스X랑 이제 스타링크가 좀 나왔을 때 많이 좀 가장 크게 좀 포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가장 큰 이 혁신이 바로 이제 민간 기업 중심으로 이 스타링크나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머스크의 어떤 이 밸류체인을 볼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이제 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이미지가 국가에서 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잖아요. 네. 뭐 옛날에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나이가 좀 많이 차이 나시겠지만 저희 뭐 90년대 무슨 뭐 스타워즈 또 이제 아마겟돈 그런 우주 영화를 본다고 한다면 전부 다 이제 미국의 나사나 뭐 이런 기업들이 나와서 우주에 대한 그런 좀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 영상으로 좀 많이 봤는데 이제는 이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민간 기업들이 그 부분을 지금 주도주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주 쪽에서의 이 산업이 물론 이제 민간 기업들만 이 투자를 한다고 될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민간 기업들이 약간의 주도권을 잡고 그리고 이 국가에서 도와준다라는 구도로 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부분을 몇 년 동안 좀 이제 계속 지켜봤는데 이게 내년에 스페이스X에 대한 뭐 상장으로
그 부분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주 산업 자체는 이제는 이제 저는 이제 하나의 또 트렌드로 내년에는 굉장히 부각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민간 기업들이 하니까 좀 많이 약간 우주 쪽과 우주 산업이 좀 약간 일상생활로 많이 다가온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가 뭐 스타링크도 그렇고 이 스페이스X가 그 전에 이 로켓 뭐 최근에 우리도 누리호도 발사를 했지만 이 발사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발사체를 이제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몇 번 쓰려고 회수하는 작업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민간 기업들이 이 우주선을 발사하는 횟수도 많이 늘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은 이 우주 관련 쪽에서의 투자 부분은 또 계속 일어나고 또 이제 국가가 도와준다고 한다면은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 수혜 부분은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엔 좀 공공 중심에서 이제 민간 주도로 바뀌면서 오히려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하나 더 궁금한 게요, 요원님. 내년 7월 달에 IPO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상고하저를 봐야 될까 아니면 상저하고를 봐야 될까요? 저는 상고하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고하고고. 근데 이제 그러겠죠. 네. 지금 이제 이 스페이스 X의 장외에서 이 지금 거래되는 시총이 이제 8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머스크가 밝힌 것처럼 이 자기는 1.5조 달러. 그러면 이 경 단위로 가거든요. 우리나라 네. 돈으로 하면 정말 이제 저도 이런 이제 IPO 하기 전에 이런 예상 금액은 가장 높은 금액인데, 근데 이제 상장한 이후에 이 머스크가 예상하고 이 예상은 이 1.5조 달러를 과연 이제 가냐 안 가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까지 안 가면은 또 뭐 하고 뭐 하면서 그동안에 좀 상반기 그 전에 이 IPO에 대한 진행하기 전에 올랐었던 이 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최소 지금 현재 거래되는 이 8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는 분명히 상장했을 때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 했을 때의 어떤 다시는 새로운 밸류 측정이나 이벤트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산업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스페이스 X의 모멘텀이 지금 시작이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 우주 산업 자체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는다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그렇지만 내후년에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다. 근데 이제 제가 왜 내년에 좋게 말하냐고 한다면 네. 그냥 주가예요, 주가. 이렇게 좀 스페이스 X 상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주 산업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산업 관련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스페이스X가 트리거가 되면서 산업 전반에 관련주들도 좀 이끌 수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젠 두 번째 섹터였던 바이오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요. JP모건에서 이 바이오를 좀 탑픽으로 꼽기도 했던데 내년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이성욱 의원부터 한 줄 평 해주시죠. 대체 투자처는 바이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글로벌 위상이 달라진 KA 바이오주를 또 주목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연초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K바이오도 확실히 좀 달라졌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 기술력일까요? 네, 뭐 기술력이고 또 이런 바이오 벡터라고 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인정을 한 해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그 한 해가 또 내년 정도도 계속 그런 모멘텀들이 기술 이전으로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바이오 기술 수출 20조 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K바이오주들이. 근데 과거에 우리가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이오주를 논할 때 이제 저희 세대 이상의 세대 분들은 바이오주들에서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에 이런 기술 이전 없이 기대감만으로 투자를 하셨다가 굉장한 실패를 많이 맛봤는데, 아마도 올해 이런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는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도
굉장한 시각이 좀 변화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예, 이런 이 투자에 대해서도 핵심은 고령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일단 기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장기 성장성이 확실한 또 바이오주에서 우리가 이 학회 일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당장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학회 일정 다 아시는 분들 요즘에는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4월에는 미국의 뭐 아마케라든가, 그다음에 종량학회가 이제 또 5월에 아스코가 있고, 네. 그리고 일단 시카고 종량학회도 또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모멘텀들이 바이오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IPO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던 뭐 알지노믹스가 상장을 하고 나서 이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수출이 뭐 2조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얼마를 가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해서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뭐 점 상한가를 계속 기록한 종목들이 워낙 허다하게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알테오젠만 시장에서 많이 존재를 했다면 이제는 그 주인공이 ABL 바이오가 있고 또 에임드 바이오가 있고 또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뭐 일동제약도 있고, 이런 맞아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혼재한 시장이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종목을 잘 또 선별을 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바이오주 쪽에서 뭐 2배, 3배 이상의 성적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한 해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또 핵심은 그겁니다. 중국의 공급망 개편이 많은 도움을 줬구나.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CDMO 관련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할 상장을 하면서 또 에피스 홀딩스에 대해서 이런 주가의 이 레벨업이 좀 더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또 기회에 대한 선점 효과, 미국 시장을 선점하려는 중국이 배제가 되면서 뭐 셀트리온, 삼성 비롯해서 뭐 롯데, 동아소시홀딩스까지 이런 설비 이 증설 투자가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의 이 캐펙스에 대한 증가폭, 그리고 경구용 비만 처리 시장이 이제 상용화에 시작된다는 네. 점도 하나의 바이오주들의 핵심 포인트로 부각될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제가 아까 전에 그 고령화 얘기를 했지만 뭐 장기를 비롯해서 외관까지도 오가노이드잖아요. 외관까지도 젊어질 수 있는, 그것이 뭐 의료용이 됐든 뷰티가 됐든 그런 관련주들의 이런 연결고리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뷰티 전문가신 만큼 내면과 외면을 모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건강 관련주를 좀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성웅 요원의 좀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대체 투자처라고 보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최근에 뭐 앞서서 저희가 AI 반도체를 얘기했지만 이 SK AI 쪽 거품론이 나왔을 때 이 SK하이닉스나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가장 좀 상승세가 눈에 떴던 게 바로 이제 바이오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대체 투자처라고 하는 게 내년에 당연히 지금 저희가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AI 반도체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의심할 필요도 없고 주가 사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주가가 마냥 또 갈 수는 없고 또 숨고르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랬을 때도 뭐 다른 여타 이제 순환매 관점이라기보다는 이 바이오가 확실히 대체 투자처가 저는 이제 그 1순위라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정말 바이오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쪽이 좀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관세다 뭐 이런. 관세도 약간 인하 또 이제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바이오 뭐 기업들이 이제 뭐 숨통을 튈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하반기 되면서 그 부분이 약가에 대한 뭐 관세 이 부분이 뭐 아예 만족스럽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벤트에 대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자제가 됐던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어떤 뭐 금리 인하나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내년 같은 경우에 바이오주들이 올해만큼의 부진 부분은 나올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바이오 기업들도 아시겠지만 뭐 비만약이나 어떤 섹터별로 정말 지금 나눠졌던 상황이 컸거든요. 근데
앞서서 제가 이제 바이오 대체 투자처라고 하는 부분 약간 좀 거시적으로 바이오 부분을 뭉뚱그려서 좀 얘기한 건데 내년에도 좀 많이 심해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비만약인 비만약, 또 이제 뭐 릴레이와에 대한 기술이 갖는 기업들, 뭐 여러 이 섹터, 이 바이오 안에서도 섹터별로 많이 찢어지면서 주가가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CDMO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이 ST팜 또 레스트리온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ST팜 같은 경우가 주가가 그렇게 지금 수혜를 많이 못 봤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CMO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개별 기업별로 뭐 임상이나 또 이런 부분이 정말 제각각 다 틀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ABA 바이오도 그렇고 뭐 올리스도 그렇고 디멘드 파마텍도 각자만의 어떤 그 기술과 이런 그 이벤트에 대한 부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개별 기업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확실히 바이오는 좀 개별 종목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2026년 유망 섹터로 우주항공과 바이오를 좀 짚어봤는데요. 우주항공 내에서 이성웅 의원은 좀 어떤 종목을 내년에 유망하게 보실지 하나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이제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가장 큰 수혜주는 이제 미래에셋이죠. 미래에셋 그룹이 뭐 돈을 투자했으니까 이 스페이스X의 상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건 이제 미래에셋 그룹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 우주항공 스페이스X 상장이 아니라 우주항공 산업이 이 산업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발사체 엔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검증이 됐던 상황이잖아요. 그 우리나라 쪽도 이 위성을 좀 발사할 때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의 이 협업에 대한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발사체 엔진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액체 쪽으로의 이 발사체 엔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연을 하고 있는데, 뭐 그만큼 이제 이 발사체 엔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몇 년 동안 정말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 수십 번 이 발사를 하면서 그 부분이 지금 가시화되는 상황이라서 우주 산업이 정말 이 산업으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잡혔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이 우주 쪽과 관련된 거는 아직까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질적으로 크게 잡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방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최근에 좀 폴란드 쪽과의 수주도 그렇고 거의 지금 2029년까지 이 일거리는 지금 확보가 된 상황이거든요. 수주 잔고가 거의 40조 육박해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방산 쪽에서의 이 실적이 본을 받쳐준다고 한다면은 이 우주 산업에 대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투자는 계속 되면서 나중에 이 우주 산업 쪽에서의 이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1순위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 종목이긴 해요. 그래도 우주항공 내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면 다들 뭐 동의는 하실 것 같은데, 가격을 좀 전망을 어디까지 해봐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내년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내년의 목표가 참 특정 시점이 아닌데, 근데 일단은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 쪽에 이 수주나 그리고 여러 이 우주항공 쪽에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13만 원 이상까지는 130만 원 이상까지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30만 원이라는 부분을 여러 그 목표 주가를 매길 때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증권사들이 평균적으로 내는 목표 주가를 좀 이 130만 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 황제수주에 대한 등급 자체는 이제는 이 지지선으로 좀 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손절가는 이 85만 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주항공 내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바이오 내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할지 김성훈 의원이 하나 짚어주시죠. 네, 올릭스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 주가를 보면은 사실 뭐 바닥에서 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뭐 오를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오른 거고요. 어찌 보면은 일라이릴리하고의 이 9천억 규모의 또 기술 이전이 아마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리보 핵 간섭, 이 RNA 편집에 이제 특화된 올릭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DNA하고 RNA는 어느 정도 틀리죠. DNA는 유전자를 저장하는 거고 RNA는 그것을 전달하는 개념으로 쓰이는데 DNA를 편집하는 것보다는 RNA를 편집하는 거에 안정성도 굉장히 좀 유효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찌 보면 노보노디스크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메시치루즈 파이프라인을 중단하면서 오히려 더 부각된 것이 올릭스의 이 RNA 간섭 이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단 한 해 투여만으로 간의 지방을 70% 이상 감소를 시켰거든요. 그런 기술력이 아마도 시간이 갈수록 빅파마들의 이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굉장한 관심을 많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RNA 편집 염기 서열을 일부 바꾼다는 그 구조 하나만으로 지금은 그 로레알하고 또 이 탈모 치료제 관련돼서 기술 이전 협약을 또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확장성이 고루 겸비가 된 올릭스가 아마 내년도에도 주인공이 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고 지금으로서는 올릭스가 지금 시총이 한 2조 8천억 정도 되고 있고 앞서서도 올릭스를 얘기할 때 알지노믹스를 계속해서 제가 얘기했던 상황인데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RNA 편집보다는 RNA를 교정하는 아예 염기 서열을 다 바꾸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일라이릴리가 지금 한 2조 정도 규모로 기술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종목은 다 봐야 되지만 아직까지 올릭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빅파마 연결고리가 있고 황변 변성 치료에 대한 기술 이전과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그 탈모 치료제 관련돼서 이미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구조상 올릭스가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탑픽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올릭스 올해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내년에는 더 오를 만한 그런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셨네요. 그러면 내년 목표가는 또 어디까지 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한번 가격도 짚어주세요. 네, 뭐 이름도 올릭스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의 가격 전략은 저는 그래도 4조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지금 에로 관련된 기업들이 어느 정도 기술 이전 하나의 계약마다 1조, 2조 이상이 터지고 있어서 네. 한두 건만 터진다고 했을 때 기업 가치 레벨업은 충분히 4조, 5조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2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원을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25년 이야기와 2026년 전망까지 좀 세워봤습니다. 다들 내년 투자에 잘 활약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의 유언들은 여기서 좀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